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천병원 김상구 원장입니다. 오늘은 반응성 연골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특히나 반응성 연골은 한쪽과 바깥쪽이 있는데 외측에 있는 반응성 연골 파열에 후각부가 파열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절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꼭 절제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이번 영상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외측 반응성 연골의 후각부가 파열되는 경우가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파열이 돼요. 밴드가 있으면요, 우리 밴드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밴드 양쪽 끝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찢어지면 길로 찢어지면 괜찮은데 이렇게 찢어지면 면의 직각으로 이렇게 찢어지게 되면 밴드를 잡고 있으면 밴드가 쭉 말려가겠죠. 고무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쭉 말려가게 되고 이런 경우에 파열이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여기를 깨매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정리하고 절제해주는 수술을 하느냐 라는 데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봉합술과 절제술은 현재까지도 그렇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열되었을 때 우리가 횡단으로 파열되는 것을 라디알 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파열되는 것을 우리가 피판 파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덩어리가 크게 되면 괜찮은데 조그맣게 파열돼서 덜렁덜렁 거리는 거죠. 피판 파열, 플랫 테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절제술을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절제술은 만성 불안정성으로 전방 십자인대 파열되어 있을 때는 봉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방 십자인대가 회전을 잡아주는 구조물이잖아요. 회전을 잡아줘야 되는데 인대가 없는 상태에서 연골을 봉합을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봉합하지 말고 그냥 절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제술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방 십자인대가 결손, 파열돼서 없는 상태에서는 비정상적인 역학입니다.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가 없으면 흔들흔들거리죠. 앞으로 흔들거리고 또 방향전환할 때 뛰게 되면 여러 가지 관절염이 생기기 때문에 비정상적 역학 때문에 불안정한 무릎이 지속이 되게 되면 결국은 봉합을 하더라도 무조건 재파열이 된다 라고 이렇게 절제술을 해야 되는 이유를 첫 번째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두 번째 절제술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재활의 협조성이라고 해요. 재활을 환자분들이 잘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봉합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뭐 재활도 필요 없고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재활이 실패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재활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재활은 생각보다 힘들어요. 목발도 짧게는 6주, 길면 또 몇 개월을 짚어야 될 수도 있고 보조기도 해야 되고 또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재활도 하고 진료도 받고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재활의 협조성 그리고 재활의 적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반응성 연골 외측 후각부 피판 파열에 대해서 케이스를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23세 여자 환자입니다. 체육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무릎에 툭 소리가 났어요. 툭 소리 나면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먼저 의심을 해볼 수 있지만 반응성 연골 파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동시에 파열됐어요. 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전방은 파열이고 그런데 연골은 괜찮다라고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만 수술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실제로 선천병원에서 수술을 해보니까 연골이 많이 파열이 된 경우입니다. 궁금하시죠?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측 후각 피판 파열의 영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측 반응성 연골 뒤쪽이에요. 요거 막대기로 넣어서 보니까 여기랑 요 사이에 이렇게 금이 간 게 보이죠? 네, 완전 파열이 되어 있는데요. MRI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실제로 파열되는데 뭐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렇게 외측 연골의 뒤쪽이 찢어졌는지 놓쳤는지에 대해서요. 보다 보면 까맣게 보이는데 이 흰색 선이 보여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보게 되면 까만색의 양이 많이 줄어들어 있죠. 이것이 우리가 피판 파열이 됐던 부위거든요. 실제로 여기가 잘 속아요. 그래서 많이 속게 돼요. 그냥 외측 반응성 연골은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MRI를 보더라도 많이 놓치게 됩니다. 자, 이제 또 앞에서 보는 또 MRI죠. 이렇게 쭉 봅니다. 까만색이 연골이에요.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보이죠. 여기가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을 쭉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뭔가 하얀색 선이 보이고 여기도 뭔가 뿌옇죠.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외측 연골의 후각부에 피판 파열이 있다 라고 MRI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뿌옇기 때문에 많이 놓칠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영상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연골이 이렇게 쭉 파일된 게 보이고 피판 파일로 돼서 덜렁덜렁거리는 것이 보이죠. 실제로 이런 데도 꽤 안 좋게 찌어진 것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로 꿰매는데요. 실이 굵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1mm 밖에 안 돼요. 녹는 실로 꿰맸거든요. 이렇게 해서라도 혹시나 붙어만 주게 되면 더할 나위 없겠죠. 흔들어 보니까 괜찮습니다. 상당히 봉합은 잘 됐어요. 상당히 얇아가지고 꿰매는데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꽤 잘 꿰매졌죠? 그러면 외측 방열성 연골 파열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예요. 24세 남자입니다. 농구하다가 무릎에 부상을 뚝 입었죠. 농구하다가 무릎이 밖으로 빠졌다, 들어왔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엑스레이상 이상 없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아파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MRI 찍었거든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다. 연골도 찢어졌다. 연골도 꿰매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외측 후각 피판 파열의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데 요건 전번 케이스보다는 좀 더 굵게 찢어졌죠. 이 피판이 생각보다 좀 커요. 영상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판 파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덜렁덜렁거리고 여기는 이렇게 찢어져 있고 피도 많이 나와 있고 급성기로 찢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실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꿰매주게 됩니다. 녹는 실로 꿰매주게 되니까 잘 꿰매졌죠. 잘 들어갔어요. 봉합도 잘 돼 있고 튼튼하게. 그래서 한 개를 꿰매도 되고 두 개를 꿰매야 되는데 저는 한 개 정도만 실로 꿰매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잘 꿰매졌죠. 봉합술 이후에 잘 붙은 경우를 다시 살펴봅니다. 그래서 1년, 2년 지난 다음에 핀 뽑을 때 들어가 보니까 꽤 잘 붙었네요. 든든하게, 튼튼하게, 깨끗하게 붙었습니다. 봉합만 잘 된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절제술보다는 봉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봉합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수술방에서 상당히 힘이 들어요. 빨리 하면은 한 2, 30분이면 끝나겠지만 잘못하면은 1시간, 2시간 넘어가게 되면은 전방 십자인대 수술은 언제 한다 말입니까? 라고 한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봉합술을 할 때도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고 시간에 쫓기지 않게끔 잘 봉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봉합이 잘 된 경우를 전체 영상으로 쭉 훑어볼게요. 좀 울퉁불퉁해 보이지만 그래도 잘 봉합이 됐어요. 완전 깨끗하게 봉합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봉합되면 기능은 똑같아요. 모양만 울퉁불퉁한 거지 기능은 똑같이 100% 다 발휘를 하고 이 정도만 봉합만 되면 관절염도 안 생기고 운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감쪽같이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깨끗해요. 가까이서 보니까 좀 울퉁불퉁해 보이지만 멀리서 보니까 깨끗하게 봉합이 잘 됐네요. 수술 전에 MRI를 보면 이렇게 파열된 것이 보이고 절명하게 보이죠. 수술 후 MRI를 보니까 수술 전에 있던 하얀색 선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술 1년째 MRI를 보니까 흰색 선이 이제 거의 다 없어졌죠. 조금 있는데 이거는 흔적이고 이제 정상화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외측 방향성 연골 후각부 피판 파열 플랩 테어에서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안 하는 경우에는 봉합술을 하면 실패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냥 단순 절제술이 좋답니다. 그냥 봉합하지 마라. 절제술만 하라.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안 하면 절제술입니다. 하지만 외측 방향성 연골 후각부 피판 파열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는 경우에는 연골 봉합술을 하는 것이 좋다. 되도록이면 봉합술을 하게 되면 절제술을 하는 것보다는 봉합해서 붙을 확률이 있고 만일 연골만 잘 붙어주게 된다 그러면 전방 십자인대 안정성도 같이 가져오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외측 방향성 연골은 뒤쪽에서 잡아주는 구조물인데 바리케이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잘 잡아줘야만이 우리 무릎이 밖으로 삐어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을 잡아주는 중요한 구조물, 중요한 고정물이 외측 방향성 연골 후각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가져가야 될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외측 방향성 연골 파열에서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같이 할 때는 꼭 같이 꿰매주자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는 피판 파열이 너무 얇고 너무 불안정하면 봉합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봉합을 해주는 것이 여러 면에서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 마음에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인천병원 영상 계속 사랑하시면서 많이 봐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